2020년 11월 3일 고급제어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매틀랩 수업을 할 텐데 오늘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거를 잠시 리뷰를 좀 해보죠. 저번에 했던 걸 리뷰를 잠깐 해보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펜듈럼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동력학으로 나타내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모터와 PC가 서로 상호 교환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과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게 실제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G 트랜스폼을 한 이후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표현된 전달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PID 컨트롤, 루트 로커스, 보디 플랫, 나이키스트 플랫 이런 것들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걸 토대로 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제어 시간에 배웠던 G of S, 우리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얻은 전달함수로부터 G 트랜스폼을 해서 Z 도메인에서의 전달함수를 얻고 desired 트래젝토리를 정의해서 이제 그거를 클로즈드 룹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굉장히 좋은 것을 좀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이러한 것들과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과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상호 교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앞으로 제어를 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소양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 강의 제일 처음에 배웠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inition인데요. 정의, 이제 입력, 출력, state, variables의 이 세 가지의 set으로 나타내는 피지컬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입니다. 자, 수학적 모델. 우리가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분수의 형태로 나타냈다면 이거는 어떠한 수학적 모델,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행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state variables는 시스템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수입니다. 최소한의 변수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그 UC 버클리 우리 수업에서 쓰는 교재에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림으로서 나타낸 것인데, 입력 U가 있고 아웃풋 Y가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시스템이 X라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스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X는 어떠한 최소한의 변수로서 구성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그젬플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인데, 스프링이 하나 있는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고요. 자, mx 플러스 kx 이꼴 u라고 표현되는 이 시스템은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자, 맨 처음에 스테이트 베리어블스를 정의를 해야겠죠. x1과 x2 두 개의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x1은 x, x2는 x-이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부터 이 식을 조금 변경을 하면 x2닷은 x의 더블 닷이 될 것이고, 왜냐면 x2가 x-이기 때문이죠. 자, x2의 다시 x의 더블 닷일 때 이것은 마이너스 n분의 kx 플러스 여기 n분의 u인데 좀 실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돼야겠죠. n분의 u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이렇게 1/2의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고 트랜스포즈가 있고요. 자, x 닷은 맨 위에는 0과 1, 이 0과 1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 정의를 하면서 나온 줄이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n분의 k 하고 0, 왜냐면 여기에 x 닷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u는 첫 번째 항에는 들어갈 일이 없고 두 번째 항에서만 1이라는 값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y가 바로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1, 0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하고,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중간고사 공부를 하면서 다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형태를 사실 고급지화해서 처음 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계공학 해석, 진동학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긴 해요.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사실 우리 기계공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경제학, 통계학 이런 데서도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네이버 또는 구글에 치면은,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한국은행에서 경제학 지표로서 표현을 하는 데에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계산 과정에 쓴 그런 논문들도 막 나오곤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학적 모델이다라는 거. 자, 이 수학적 모델,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냥 분수의 형태로 나타낸 전달함수보다 굉장히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는 거예요.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이름들을 한 번씩 꼭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A라고 표현되는 이 행렬은 스테이트 매트릭스 또는 시스템 매트릭스라고도 합니다. B는 인풋 매트릭스, C는 아웃풋 매트릭스. 지금 여기에는 D가 이제 0인데 D는 feed forward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름은 상식으로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트랜스포 펑션과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조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배울 때 항상 그 질문이 있었어요. 트랜스포 펑션으로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루트로커스도 있고 보디 플롯, 나이키스트 플롯, 우리가 굉장히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정말 많은데 왜 굳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배워야 하고 왜 이 어려운 세상에서의 내용들을 해야만 할까 라는 것들이 좀 궁금증으로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트랜스포 펑션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특징을 좀 봅시다. 일단 단점은 크게 두각시키진 않았어요. 자, 보면은 useful in the frequency response analysis.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포리에 트랜스폼과 엮이면서 S에다가 이제 JW를 대입함으로써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쉽고, 그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보디 플랫만 그리더라도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밴드위스라고 하고요. 밴드위스. 그리고 처음에 W가 0일 때 매그니튜드가 얼마인가, DC 게인, 그리고 그 외에 매그니튜드나 페이지 딜레이,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신호 처리 이런 것들에 뭐 배경 지식이 많고 노하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트랜스포 펑션만 있으면은 내가 입력을 얼마를 줬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예측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 시스템의 특성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요. 아까와 같이 mx 더블 더 플러스 kx 이꼴 u 이런 식으로 동력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지 않아요. 마찰도 있고 뭐 기업이도 있고 그 외에 에너지로스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선형화로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 않은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식이 아니더라도 이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조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나는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전작과에서 제어를 한 학생들은 주파수 영역에 정말 천재거든요. 그들은. 이제 그들을 대비해서 나는 너무 경쟁력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비슷한 경지까지는 오를 수 있겠더라. 하지만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걱정이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is to combine different component.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전달함수는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우리 클로즈드 룹 시스템이나 뭐 오픈 룹 시스템 계산할 때 여기 앞에다가 그 제어기 넣으려면은 CS 곱하면 되잖아요. CS와 GS 서로 다른 시스템을 곱하기만 해도 같이 연결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데에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제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넌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넌리니어 시스템, 뭐 마찰이 있고 중력이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어쨌든 너가 아무리 비선형 시스템이어도 나는 너를 리니어 시스템으로 나타낼래. 그럼 이제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파수 영역으로 데려가서 너가 아무리 비선형이어도 내가 리니어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거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적어도 페이즈 마진, 개인 마진을 통해서 스테이블하게끔 만들어 줄게 라는 식으로 제어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마진, 페이즈 마진, 폴의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리니어 시스템을 내가 동력학을 정말 열심히 풀었어요. 이 세상에 정말 동력학 고수들이 많은데 내가 막 3차원, 4차원의 동력학까지 다 풀어가지고 나는 너의 시스템을 정말 똑같이 만들었어 라고 할 때 그 식을 전달함수로서 표현하기는 어렵다 라는 게 한 가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는 것은 아까 말했던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과 더불어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 이제 시소 시스템, 우리가 자동제어에서 계속 봤던 한 가지 입력이 들어가면 U가 나오면 U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한 가지 입력이 들어가면 한 가지 출력이 나오는 이 시소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도 쓰기 굉장히 좋다,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쓰기 좋다 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이렇게 주파수 영역 또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달함수 대비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좀 볼게요. 굉장히 뭐 주절주절 많이 썼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describe the physical behavior of a dynamic system. 그러니까 동력학 시스템의 물리적 행동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전달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 딱 분수만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했던 주파수 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뭐 댐핑 계수 또는 뭐 내추럴 프리퀀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분수만 봐서는 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딱 보면은 이게 MCK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테이트 간의 관계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예측하는 게 적어도 트랜스퍼 펑션보다는 쉬워요. 입문자들에게는. 그리고 리니어 시스템과 넌리니어 시스템을 모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아무래도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만 표현한 게 있는데 나중에 넌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 일이 언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학기는 없을 거고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넌리니어 시스템을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제어에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소 시스템과 더불어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점점점 시스템들이 복잡해져 가면서 많은 시스템들이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은 만약에 뭐 로봇 8이라고 할 때
하나의 조인트를 제어한다고 하면 다른 조인트는 다 디스터번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시소 시스템과 나머지는 디스터번스, 또 다른 조인트도 시소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디스터번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제 MIMO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른 것들은 디스터번스가 아니고 각각의 조인트를 다 같이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좋은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수학적 툴들이 많습니다. 뭐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 수학,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그리고 그 외에 강인 제어 방법들, 뭐 칼만 필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수학적 툴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고급 제어 1 이후에 뭐 고급 제어 2, 그 외에 강인 제어 이론들 보면은 다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쭉쭉쭉쭉 이론들이 쌓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멀티인풋 멀티아웃풋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형대 수학적으로 이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점점점 고급 제어 방법은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많이 전개가 되어 있다. 실제로 트랜스포 펑션은 좀 고전 역학, 이제 고전 제어에서 많이 쓰여졌던 방법이고요. 최근에 쓰이는 방법들은 그래도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기본으로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제학, 통계학, 컴퓨터 사이언스, 뭐 전자공학, 뉴로사이언스 이런 데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컴퓨테이셔널 익스펜시브 해가지고 좀 계산하는데 어렵습니다. 뭐 3x3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갑자기 구해라, 뭐 역행렬을 구해라, 그때부터 사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 역행렬을 컴퓨터로 구하는 것도 코드로 짜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꽤 깁니다. 아이겐밸류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이 전달함수의 폴과 같은데, 분수의 이제 분모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건 쉬운데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건 어려워진다 라는 이러한 단점이 좀 생기는데, 뭐 요즘은 컴퓨터들이 워낙 좋아서 이게 그렇게 단점으로서 작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알고 나면은 그래도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장점이 좀 있구나,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여러분이 배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자, 먼저 왼쪽부터 봅시다. 오른쪽은 좀 머리가 아프니까. 왼쪽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아까 보여줬던 A, B, C, D고요. 아까 보니까 이거를 좀 정정을 해야겠네요. 아까 n분의 1이 틀렸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n분의 1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좀 실수가 있던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분의 1이고요. 뭐 여기 A, B, C, D였던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지면 아래와 같이 나타내집니다. U가 들어가고 인풋 매트릭스가 있고, 그곳에 A가 곱해진 값이 들어와서 X에 다시 적분이 돼서 X가 되고, 그 X의 값이 Y로 가는 이러한 것이 그 스테이트 매트릭스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은 오픈루프 시스템입니다. U가 들어왔을 때 Y가 나오잖아요.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일 뿐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제어에 사용하게 될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좀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주간 고급제어 시간에 배울 내용들인데 약간의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클로즈드 룹 제어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 전에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 출력단에서 삥 돌아서 PD 제어기를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단에서는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해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피드백해서 K라는 값을 곱해주고, 이거를
어떤 레퍼런스에 마이너스로 넣어서 u 이꼴 마이너스 kx로 되게끔 만드는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0이 아니라 여기에 레퍼런스가 뭐 다른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u 이꼴 r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될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클로즈드 룹 전달 함수의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즉 폴이 어느 위치에 오게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k 값은 얼마이냐를 구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의 숙제, 과제 또는 뭐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스테이트 옵저버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 옵저버는 뭐냐? 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U에서 Y까지 가는 것은 오케이 알겠다 하는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X의 제로를 몰라요. 초기값을 현실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주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는 시험 볼 때는 문제 풀기 위해서 X0를 알려주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X0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럼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스테이트 옵저버를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입력값과 출력값으로부터 어떠한 L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쭉 전개를 하면 X의 head,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예측한 값을 알게 되고 이제 이거로부터 예측된 출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트를 옵저버하는 스테이트 옵저버가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바로 전전 시간에 이제 교수님과의 수업에서 컨트롤러빌리티, 옵저버빌리티를 배웠을 텐데 컨트롤러빌리티는 이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 가능하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옵저버빌리티는 스테이트 옵저버가 가능하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뭔가 퍼즐이 점점 짜여지는데 자, 이제 이 스포일러를 갖고서 다음에 오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게 자, 스테이트 옵저버까지 알았어. 그럼 이 예측된 스테이트로 피드백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즉, 이 위와 아래가 어떻게 합쳐질까? 또 여러분이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나중에 과제로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자, 그러면은 여기에 K 값이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로 만들어준 이 K 값인데 최적의 K 값은 뭐냐? 이제 거기서부터 최적 제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강의 맨 마지막에 배울 LQR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K 값의 최적의 K를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칼만 필터. 이 칼만 필터라는 굉장히 좋은 필터링 방법이 있는데 이 L 값을 최적의 L 값을 찾아주는 필터링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여러분이 제어를 하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고급 제어 방법의 기초로서 사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어를 계속 해나갈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길 바래요. 기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소개들은 좀 그만하고 오늘의 목적인 매틀랩 시뮬레이션으로 좀 갑시다. 자, 오늘의 시스템은 간단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에요. MCK가 있고 135라고 합시다. 자, M이 1이기 때문에 이번에 틀리지 않았죠. 그래서 0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01, 10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갖고서 우리 매틀랩을 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매틀랩을 키고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좀 해상도가 일반적인 컴퓨터랑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펼쳐서 할 건데 잘 안 보이면
이 코드를 같이 공유를 할 거니까 그 코드를 보면서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저도 제가 친 코드를 좀 보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매틀랩을 키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클리어 올, 클로즈 올, CLC를 쳐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이 문서를 저장 한번 해줍시다. 저장을 한번 하고 합시다. 뭐 렉처라고 또 한번 해보죠. 렉처라고 저장을 하고, 자, 먼저 첫 번째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하나 정의를 해봅시다. 자, 시스템 매트릭스, 스테이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A는 0, 1, 그리고 세미콜론 하나 쳐주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풋 매트릭스는 0하고 1이었죠. 그래서 0, 1. 그다음 C는 1, 0. D는 0이었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S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 B, C, D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F5 또는 실행을 눌러보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에 여러분이 정의한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정의가 되었어요. 보면은 0,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리고 인풋 매트릭스도 0, 1 그리고 아웃풋 매트릭스 1, 0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트랜스포 펑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트랜스포 펑션으로 가봅시다. 자, ss2tf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일단 따라해 봅시다. b, a라는 걸 하나 쳐주고 ss2tf 해서 아까 위에서 정의한 a, b, c, d를 정의를 해줍시다. 그리고 g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transfer function b, a라고 정의를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에 전달함수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5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설명을 해보면, 자, ss2tf에 들어가는 입력들은 a, b, c, d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그 매트릭스들이고요. b랑 b는 전달함수의 분자, a는 전달함수의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와 분모를 이용해서 tf라는 함수를 통해 전달함수가 된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마 제가 과제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을 거고, 자, 그럼 전달함수까지 갔으니까 한번 우리 저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스테빌리티를 한번 좀 봅시다. 스테빌리티 한번 쳐보면, 자,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안정성은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보면 됩니다. 자, 아이겐밸류를 보는 게 뭐냐? 이 아이그고요. 아이그 시스템 매트릭스 A를 쳐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1.5하고 어떤 복소수가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스테빌리티가 정말 내 스테빌리티가 맞을까? 궁금하다면 우리 전달함수의 폴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행을 같이 해보면, 자, 전달함수의 폴과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매트릭스 아이겐밸류와 전달함수의 폴이 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관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저 아이그라는 함수를 몇 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일단 따라해 봅시다. 대괄호 치고 v, t를 해주고 아이그 a라고 해줍시다. 자,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게 막 뭐가 나오는데, v라고 한번 쳐볼게요. v 쳐보면은 좀 보기가 어렵죠? 자, 오른쪽에 변수창에서 한번 보면은, 자, v는 아이겐 벡터입니다. 자, v는 아이겐 벡터이고 d는 아이겐
value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 대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아이겐 밸류에 대한 거는 아이겐 벡터 첫 번째 항이 될 거고요. 반대쪽 오른쪽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또 오른쪽이 해당이 되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렵게 구할 필요 없이 매틀랩을 사용하면 아이겐 밸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타임 도메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좀 밑으로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할 건데 일단 시간 t를 정의할 거예요. 시간 t를 정의하기 앞서서 샘플링 타임을 하나 정의하죠. 0.001 이제 1ms에 샘플 타임 또는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 t를 정의를 해주고요. 이제 시간은 0에서 t 간격을 통해서 10초까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n은 length t라고 해서 저 시간의 데이터 개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을 하나 넣읍시다. 입력을 하나 넣을 건데 포문을 넣을게요. k는 1에서 n까지 해가지고 u의 k가 좀 어렵게 해볼게요.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k 곱하기 사인의 5 곱하기 tk 더하기 코사인 10 곱하기 tk.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겠죠?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tk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항은 없어질 거고요. 결국에는 코사인 파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이 LSIM 코드를 써봅시다. LSIM 써가지고 sys 자, 이 sys u, t로 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전달 함수를 갖고 했었는데 이번에 전달 함수가 아니라 위에서 정의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 모델을 갖고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피규어를 그려봅시다. 컬러 W 해가지고 서플랫 플랫에 t, u 하나 해주고 y 라벨에 인풋이라고 해줍시다. 또 서플랫 쳐가지고 t, y, b y 라벨에 아웃풋이라고 쳐줍시다. 자, 그럼 x 라벨은 타임의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을 할 건데 여기 y에는 여기 시뮬레이션에는 세미콜론을 하나 찍어줍시다. 안 그러면 여기에 막 뭐 창이 엄청 길게 떠가지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또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떠한 시뮬레이션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입력은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나 봐요. 코사인 t로 이렇게 쭉 가는 걸 알 수가 있고 아웃풋도 그에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어느 지점에서 계속 코사인 파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은 게 그럼 이거 전달함수랑 정말 똑같을까? 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y 밑에다가 여기 시뮬레이션 y 밑에다가 yc LSIM g, u, t를 해봅시다. 해보고 맨 마지막 줄에다가 홀드온 해가지고 플랫 t, yc,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과연 비슷할까요? 비슷해야 되는데 네,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밖에 안 나온다 라는 말은 여기서 빨간색을 한번 지워보면 바로 뒤에 파란색이 가려져 있다. 아, 둘이 겹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랑 전달함수의 오픈 루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둘이 똑같이 나온다. 둘이 잘 맞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했으니까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했으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갈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또 C2D, 저번 시간에 썼던 C2D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시스템 G라는 걸 해서 C2D 시스템 T, 제로 더 홀더를 하면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전에는 여기에 전달함수가 들어갔어요. 전달함수, 샘플링 피리어드, 제로 더 홀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sys 아까 위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했던 이 sys라는 변수를 통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하고 오른쪽에 sysg라고 쳐보면은 뭔가 스테이트 스페이스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산시간 상태 공간 모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컨트롤 하는 데는 사실 컨트롤러블 캐노니컬 폼이 편하긴 해요. 근데 보면 이 아웃풋 매트릭스 B 이게 0, 1 이런 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컨트롤러블 캐노니컬 폼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자, sysg의 C라고 하나 해보고 캐논이라고 해봅시다. 캐논 하고 시스템 G, 다운표 만들어서 컴패니언이라고 합시다. 해서 여기서 또 실행을 해보면 이 시스템 G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0일이 아닌데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매틀랩의 좀 한계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쁘게 컨트롤러블 캐노니컬 폼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0, 1이고 다른 것들도 0, 1 내가 아는 컨트롤러블 캐노니컬 폼이랑 비슷하네 라고 하고 일단 넘어가 주는 게 매틀랩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틀랩은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이 컨트롤러블 캐노니컬 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외에도 뭐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폼, 뭐 조던 폼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매틀랩에서 이 캐논을 좀 봐주시길 바래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가 한계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시스템 매트릭스를 좀 따옵시다. 자, sysg의 C는 알겠는데 내가 이제 A, B, C, D 이걸 하나하나 다 쳐야 됩니까? A, B, C를 얻고 싶으면 이걸 다 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시스템 C 한 다음에 점 소문자 A를 누르면은 이 시스템 매트릭스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D겠죠? 자, FGHJ라고 한 이유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 이 매트릭스를 정의할 때 A, B, C, D 안 쓰고 보통 FGHJ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또 눌러보면 자, 아까 보았던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여기에서의 시스템 매트릭스는 F라는 곳에 저장이 됐고요. 아웃풋 매트릭스는 G에 저장됐고 뭐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또 전달함수로 바꿔봐야겠죠? B, G, A, G라고 정의를 하고 또 ss2tf라는 거를 써가지고 여기 fghj를 써봅시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ss2tf하고 이 시스템 G와 C를 넣으면 여기에 fghj 대신에 얘를 넣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실행하면은 안 됩니다. 저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gh 해가지고 bg, ag 하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여기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실컷 했는데 매틀랩에 약간의 그 멍청함이 있어서 제가 이 BGAG를 갖고 오면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자, 한번 실행을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해보면 GH가 연속 시간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여기에 마지막에 대문자 T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은 마법 같게도
여기 이산시간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산시간 전달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위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전달함수 만들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제로 오더월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법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제 말인 즉슨 C2D에서 G, T, 제로 오더월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거를 해도 되지 않냐 하면은 네, 상관없고 지금 제가 위에서 전달함수를 써버려가지고 지금 변수가 겹쳐가지고 이런 건데 위에를 다시 실행을 하고 t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네,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삥 돌아서 오나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디스크리트를 해서 전달함수로 바꾸나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전달함수로 바꿔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나 결과가 같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전달함수를 얻을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Bg랑 Ag를 얻었죠. Bg랑 Ag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개수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겠죠. 저번 시간을 열심히 들었다면.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부터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전달함수까지 얻어서 저번 시간에 배운 시뮬레이션에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FGHJ만 갖고서는 시뮬레이션 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 시뮬레이션도 못하는데 이거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던 풀 스테이트 피드백 그리고 스테이트 옵저버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몇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들을 행렬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행렬 계산을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줄 건데요. 먼저 인버스, 이제 매트릭스 인버전은 INVA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제가 되게 자주 썼던 제로스라는 거는 0행렬입니다. 0행렬. 이렇게 하면 2x2 0행렬이 생기고요. 뭐 이렇게 하면 2x1, 이렇게 하면 뭐 1x2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가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인버전 나오고 이거 누르면 이 2x2의 0행렬이 나오고 그리고 i라는 함수를 쓰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제가 만약에 이 i 행렬과 인버스 a를 곱할 수도 있겠죠. 뭐 곱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것과 a 그리고 돈 모양 i2 이렇게 하면은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이 둘이 같다. 이렇게 하나 같다라고 하고 요게 계산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는 이 돈 모양을 쓰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A의 다이어거널 값들을 보고 싶으면 diag A라고 치면은 이제 0하고 3만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이 A의 랭크를 보고 싶다 하면은 랭크가 2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랭크가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매트릭스에서 행, 이 두 개의 행이 인디펜던트 하냐 여기에다 뭐 상수를 곱했을 때 얘가 되냐 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0, 0, 1, 0, 2 행렬이 있다. 이 행렬의 랭크를 보면은 이거는
1밖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니까. 자, 이게 랭크고요. 자, 이 랭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저저번 시간에 배운 컨트롤러빌리티 그리고 옵저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랭크를 따져야 컨트롤러블 하냐, 옵저버블 하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강의를 다시 듣도록 하고, 먼저 컨트롤러빌리티를 계산하는 함수는 요겁니다. 여기에 시스템 매트릭스와 아웃풋 매트릭스를 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빌리티를 봐주는데, 이제 그 컨트롤러블한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주고, 이거의 랭크가 시스템의 랭크와 같냐 라고 할 때, 시스템의 랭크가 아까 2였고 컨트롤러빌리티의 랭크도 2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컨트롤러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OBSV A, B 하면은 이거는 A, C입니다. 이거는 이제 옵저버빌리티를 보는 함수가 OBSV이고 이거의 랭크가 또 2로 나와요. 이 시스템도 옵저버블 하구나 라는 것을 매틀랩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저저번 시간에 강의를 다시 봐야 돼요. 네,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왜 A랑 B를 넣어야 되고 얘는 왜 A랑 C인지 모르겠다 하면 저저번 시간에 강의를 다시 보세요. 네. 일단 거기서 그 강의에서 보면은 굉장히 계산할 게 막 많이 있는데 매틀랩에서는 이 두 줄만으로 컨트롤러빌리티와 옵저버빌리티를 알 수가 있다는 것만 제가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팁이고, 자, 이 외에도 굉장히 알려주고 싶은 것들은 정말 많은데 이제 수업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진 못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키워드로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D45라는 게 있습니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풀어주는 함수이고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을 때 아까 우리가 L심이라는 함수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OD45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미분방정식 푸는데 유용한 함수고요. 근데 사실 L심을 쓸 줄 알면은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게 Acurve라는 게 있고요. LQR이라는 게 있고 네, 딱 여기까지겠습니다. 이 두 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나올 풀 스테이트 피드백 그리고 스테이트 옵저버 LQR이라는 것들에 사용하게 될 매틀랩 함수예요. 사실 굉장히 쉽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만 정의할 수 있으면 이 두 개만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매틀랩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딱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을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정을 하자면 얘는 n분의 1이고요. 그 외에 트랜스퍼 펑션과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특징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좀 좋은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풀 스테이트 피드백과 스테이트 옵저버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를 드렸어요. 자, 이 전달함수들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틀랩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맨 처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정의하는 걸 배웠고 전달함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배웠고요. 스테빌리티를 보는 거에 있어서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와 그리고 전달함수의 폴이 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 둘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또 L심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결과는 전달함수와 같다. 그리고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그 전달함수 정의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배웠고 그 외에 팁들, 뭐 인버스 하는 방법, 그리고
랭크 구하고 그 외에 뭐 컨트롤러빌리티, 옵저버빌리티 보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자,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라도 잘 흡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매틀랩 강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또 과제가 나갈 거예요.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질문 많이 올려주시길 바래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과목을 통해서 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